속초 명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그 명태 만드는 요 명태예요. 요거 갖고 썰어가지고 명태 만들 김 재료. 오늘 명태가 살이 좋네. 네. 명태살을 채 썰어 만드는 명태회 젓갈은 속초 지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랍니다. 고단백의 저지방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 이렇게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또 없잖아요. 껍질과 뼈를 제거한 명태를 채 썰어주는데요. 빠른 작업을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릴 만도 한데 일일이 칼로 써는 이유가 있답니다. 기계로 썰으면 맛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고기가 부셔지고요. 고기도 결이 있던 식으로 결이 있어요. 결하고 똑같이 썰었으면 야가 부셔져요. 반대 그래서 꼬리부터 써는 거예요. 반대로. 결 반대 방향으로 썬 명태살. 양념 계산까지는 있어요. 이렇게 썰어줘야 얼어있던 명태가 녹은 후에도 살이 부서지지 않는다는군요. 속초에서는 명태로 만든 젓갈을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0년? 2000년 그때부터 좀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속초 같은 경우는 이 명태를 해서 지금 명태냉면, 속초 뭐 코다리 냉면 이런 게 다 요걸 갖고 냉면에 올라가는 고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속초 앞바다에서 만나기 힘든 귀한 몸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흔하고 값싼 생선이었던 명태. 그때 만들어 먹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채 썬 명태살을 소금을 넣어 절여줍니다. 한 번에 몇 킬로씩 절이는 거예요? 한 달에 20kg인데 하루에 한 300kg씩 해요. 절임 과정에서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식초입니다. 요 살이 아까도 말했지만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한 거를 식초를 넣어서 소금도 넣어서 단단하게 하지만 식초를 넣으면 더 육질 자체가 꼬들꼬들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해질 수 있도록 소금과 식초를 넣어 절여줍니다. 골고루 배어들 수 있도록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힘들죠. 네. 엄마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세요? 아 재밌잖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들하고 놀고 깔깔대고 웃고 이러는 게 재밌죠. 소금과 식초로 절인 명태살은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얼어있던 살이 부서지지 않고 더 단단해진 모습이네요. 썰고 버무리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꽤 고단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어깨가 아프니까. 이제 명태살을 세척해줄 차례. 깨끗한 물로 헹궈내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비비거나 이제 막 이렇게 풀어대면 안 되고 살살. 세척이 끝난 명태살은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절임 후 육질이 단단하게 변한 모습이네요. 세척과 물 빠진 과정이 끝난 명태살은 다음 작업을 위해 약 20kg씩 나눠 담습니다. 이거 이제 양념 넣어야죠. 넣어서 이렇게 묻혀야 돼요. 이것도 손이에요. 다 여기는 수작업이에요.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생강을 비롯해 10여 가지의 양념을 넣어 버무려 주는데요. 양념을 입혀주는 작업 역시 모두 작업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명태살이 찢어지거나 부스러질 수 있어 꼭 수작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버무리고 나면 퍽퍽거려요.
양념 후 약 3일간 숙성시켜주면 쫄깃한 명태회 젓갈이 완성됩니다. 명태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젓갈이 있는데요. 명태 밥통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명태의 창자로 만드는 창난젓. 맛있는 젓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척 단계가 중요하답니다. 창란을 씻을 때요. 창란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빼기 위해서 씻고 나중에 소금을 살짝 쳐놓으면 그 냄새가 없어져요. 창난젓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세척과 가공 방법에 있는데요. 깨끗하게 세척을 끝낸 창난은 소금을 넣은 후 간이 잘 배도록 버무려 약 2시간 정도 절입니다. 저희 때는 이런 거 엄청 많이 해 먹었죠. 없어서 명란하고 창란하고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절임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고춧가루 양념을 넣어 고루 맛을 입혀주는데요. 양념을 버무려 숙성시켜주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살아있는 창난젓이 완성됩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오전 작업이 끝난 후 찾아온 점심시간. 다양한 반찬들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젓갈이라는데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네요. 요새 향도 금방 담갔을 때요. 배추 쌈에다가 싸서 먹어도 맛있고 입맛도 더 괜찮아요. 직접 만들어 먹는 젓갈. 더 맛있어 보이네요. 그날 오후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싱싱한 굴이 주인공인데요. 어리굴젓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어디서 온 굴이에요? 통영에서요. 통영에서 양식 한개 올라오는 건데 향도 너무 좋아요. 생굴을 사용하는 어리굴젓은 따로 소금으로 절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데요. 대신 소금물 세척을 한다는군요. 맹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가 녹아요. 아, 민물이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소금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하고 돌이 여기 바닷물이거든요. 소금물로 여러 번 흔들어 씻어주는데요. 굴에 묻어있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물 세척이 끝난 후 2차 손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껍질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고르는 거예요. 세척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이물질 제거를 위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런 껍질이 있어요. 굴 껍질. 엄마들이 손으로 까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어요. 굴에 붙어있던 껍질. 자칫 딱딱한 껍질이 섞여 들어갈까 매의 눈으로 굴 사이사이를 살피는데요. 굴 알맹이와 비슷한 색깔의 이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꼼꼼한 검수는 필수랍니다.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요. 요런 게 있으니까. 이거 굴인잡을 잡다 보면은 이도 또 아야 하고. 최종 검수까지 끝나고 나서야 젓갈을 담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소금에 절여 젓갈을 만드는 일반 굴젓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은 양념으로 버무려주는 어리굴젓. 고춧가루가 또 많이 들어가야지 굴을 하고 색깔이 있어지고 빛깔도 이쁘고요. 다른 젓갈과 달리 숙성 발효를 거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오늘 바로 잡숴도 되고 안 그러면 또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온에 한 2, 3일 놔뒀다 드셔도 되고요. 재료의 손질부터 양념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젓갈 생산. 포장 역시 작업자들의 손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기계로 하면은 일은 빠를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는 손맛이잖아요. 엄마의 손맛. 좋은 재료에 정성스러운 손맛까지 더해 완성된 젓갈들.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재구매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저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